인류는 혁신을 거듭하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구를 변모시켜 나갔다. 하지만 새로운 자원은 새로운 분쟁을 낳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이들을 통해 인류의 삶을 뒤바꿀 새로운 이상과 사상이 등장한다. 자연의 무자비한 혼돈 속에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갈 길을 잃었지만 단 한 종은 달랐다. 인류는 번영으로 향하는 비밀의 열쇠들을 찾아내 성공을 거머쥐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때는 기원전 1200년경. 인류의 위대한 문명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다. 새로운 적의 등장.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바다의 백성이라고 불렀다. 굶주리고 잔인한 민족. 그들의 뿌리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The ships came. Our cities burned. And they brought evil to our country. 피라미드 시대가 열린 지 1000년이 지나자 위대한 이집트 제국도 쇠락하기 시작했다. 지중해 부근의 대도시와 제국들도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며 차례로 무너져 갔다. 트로이,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 터키의 히타이트 제국까지 모두 사라졌다. The sight of ships on the horizon would have just sent chills down your spine. It would have been the most terrifying thing imaginable. When the Sea Peoples cause one great state to fall, then that one domino has fallen, and then the rest around the Mediterranean go. 세상이 무법지대가 되면서 무역이 끊겨버렸다. 문명의 생명선과도 같은 청동마저 구할 길이 없어졌다.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 문명의 진보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때 지중해 동부에 자리한 섬에 살던 금속공들이 선구적인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열쇠를 발견했다. 그들이 발견한 물질은 인간에게 새로운 무기를 안겨주었고 새로운 사상의 힘을 실어주었다. 인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지구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철의 시대. 우린 지금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
알라시아 제국이 있는 키프로스 섬에는 청동의 원료인 구리가 풍부했다. 그런데 구리를 청동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주석의 공급이 끊기고 말다. 금속공들이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을 대발견을 하게 된다. 붉게 녹이 선 돌들이 섬 전역에 널려 있었는데 그 돌에는 역사상 최고의 원료로 꼽히는 물질이 들어있었다. 바로 철이다. 철은 폭발한 초신성의 중심에서 생겨난다. 철이 용해되어 있는 지구의 핵은 달보다 크고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다. 철이 없다면 대기도 없고 자기장도 없으며 생명체도 없다. 철은 지각층에서 네 번째로 풍부한 광물이다. After depending on bronze for so long, iron was a far superior metal, but it took a much higher level of skill to work with it. 철을 만들려면 특별한 화력이 필요했다. 바로 수치다. 숯은 가마에서 목재를 구워 만드는데 수채는 장작보다 더 많은 탄소와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더 뜨겁고 오랫동안 타오른다. They needed to smelt it to get that ore into a position where it would interact with charcoal. And great groaning bellows would push air into this fire. The heat would infuse the iron and it would coagulate into these chunks. Iron is harder, can hold an edge better, and it's extremely plentiful. Those skills must have spread very, very quickly as people realized what a huge advantage iron could give you. 철과 수천, 지구의 겉모습도 바꿔놨다. 유럽에서 사라진 숲의 면적만 따져도 28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 한반도보다 큰 면적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지구는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다. 한편 그리스의 어느 평원에서는 철의 전쟁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 군사들이 지키려는 나라는 그리스의 작은 왕국 스파르타. 전쟁의 사활을 건 이 도시 국가에는 그리스 최대의 철광산이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는 파우사니아스. 스파르타의 왕자이자 총사령관을 겸한 인물이다. 스파르타를 넘보는 세력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스파르타의 면적은 고작 7,800제곱킬로미터인 반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2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었다. 불가능에 도전한 이 전쟁으로 인류는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다. 선왕이 세상을 떠나고 파우사니아스는 스파르타를 하나로 결속시켰다. 그는 왕의 조카였다. 스파르타는 그리스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They're the baddest human beings on the planet Earth and they want to stay that way. It's really, we're gonna breed the ultimate warriors. And they build a whole caste system, a whole belief system around this idea. 스파르타의 남자아이들은 7살부터 전사가 되는 훈련을 받고 18살이 되면 군대에 들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투부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young men were taken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lived a very, what we call a Spartan life, a life without luxury, and a life of deprivation, and a life training and testing their courage. The Spartan boy is tough as nails. To be able to sleep outside when it's raining and even snowing, to have to forage and even steal your own food. 스파르타인들은 당대 최강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바로 철로 만든 창과 칼. 하지만 페르시아를 상대하기엔 부족했다. 그리스에는 스파르타의 숙적인 아테네가 있었다. 작고 무기력한 국가. 아테네는 상인과 극작가, 농부들의 도시였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점점 위협해오자 아테네는 결정을 해야 했다. 페르시아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인지 아니면 스파르타와 손을 잡을 것인지. 서구의 미래이자 인류의 역사가 결정되는 중대한 순간이었다. 철기 시대가 열리자 시민들에게 힘이 생겼다.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페르시아 제국에 복종하거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했다.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가 보낸 사절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피를 부르지 말고 항복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자유를 포기해야 했다. 아테네의 성인 남자들이 푸닉스라고 부르는 바위 언덕에 모였다. 그들 중엔 소파네스도 있었다. 용감하고 거침이 없으나 평민에 불과했던 이 남자는 후에 전설적인 군인으로 기억된다. 아테네 시민들은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과 도시를 지킬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The ability to express yourself freely is so uniquely tied to the ability to defend yourself freely. The Athenians appreciate and value freedom, their ability to be self-expressed, their ability to have a say in their government, and they're willing to fight for that. 아테네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왕이 내리지 않았다. 소파네스처럼 무장한 시민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다. 오늘날까지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 새로운 정치 제도는 바로 민주주의다. It's not everyone. It's primarily male landholders who can vote. Women were not part of the process at this point. Nonetheless, it's a dramatic shift from having strong men and tyrants. You have the ability for self-determination. 검은 돌은 항복. 흰 돌은 전쟁이다. Vote yes, and you've committed yourself to risking your life to fight. Vote no, and you'll be safe, but you'll be ruled by a stranger. Tough decision, but the point is it's being made by ordinary people. And that's what's astonishing about what the Greeks introduced to the history of humanity. 드디어 시민의 뜻이 선포된다.
Such is our love of liberty. We will never surrender. 기원전 479년 8월, 이곳은 그리스의 근처 해안이다. 강대국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두 나라가 손을 잡았다. 페르시아 군대 진영에는 제국 전역에서 소집된 10만 명의 병사가 전열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반대편엔 그리스 연합군이 자리했다. 파우사니아스가 이끄는 스파르타군은 평생에 걸쳐 전술을 연마한 전사들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파네스와 같은 아테네의 시민군이 어깨를 같이하고 있다. They were putting everything they knew on the line. I think there is such great gallantry in the idea of going to battle, going to war, knowing you are severely outnumbered, but believing you have right on your side. 페르시아군의 지휘관인 마르도니우스는 페르시아가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리스군은 적군을 일주일 이상 막아냈다. 그리스군이 적과의 정면 대결을 준비한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수적으로도 열세다. 하지만 이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있었다. 새로운 전술을 선보인 것이다. 이 전투 기술이 서구의 미래를 결정지었다. 서구 문명의 미래가 그리스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10만 군사를 일주일 이상 막아내며 선전했다. 하지만 3배나 넘는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더 버티긴 무리였다. 스파르타의 지휘관 파우사니아스와 아테네 민병대원인 소파네스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다. 그리스군이 신무기를 꺼냈다. 전쟁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 이 전술은 바로 팔랑크스다. What the phalanx required was soldiers working closely together, both to protect each other and to give that unified, tightly packed force enough power to push forward. By locking those shields together and then separating just enough to drive the spear into your enemy, you could take one more step. And you could start to dominate the battlefield by working together as a coordinated team. 인간 탱크나 다름없는 이 전술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 적군은 흩어졌다. In the heat of battle, the thing that matters is what you're going to do in that moment.
survive, kill, and take care of your buddies. 페르시아 지휘관이 군대를 재결집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In peacetime, sons bury their fathers. In times of war, fathers bury sons. Great deeds are wrought from great risk. 파우사니아스는 성전을 이끈 스파르타의 지휘관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소파네스 또한 용맹스러운 아테네인으로 역사에 남았다. 철제 무기가 있었기에 이들은 제국의 압제에 맞설 수 있었다. 이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 아테네인들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한다. 파르테논 신전이다. 이 신전을 건설하는 데 15년이 걸렸다.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이 신전은 후에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다. Fairest way to organize a society that anyone in human history has ever conceived and realized. And we owe all of that indirectly to a small group, a handful of men who lived in a place called Athens 2,500 years ago. 서양에서는 도시국가가 철을 이용해 자유를 수호했다면 약 8,000km 떨어진 동양에는 제국의 오랜 존속을 위해 철을 이용한 국가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다. 당시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황제가 불로장생의 비밀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황제 신나라의 시황제다. 13살의 군주가 된 그는 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영모는 물론 3번이나 찾아온 암살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았다. 49살의 시황제는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 불멸할 것이라 믿었다. 시황제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새로운 철공 기술 덕분이었는데 바로 주물이다. 중국의 금속공들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을 녹였고 이 기술은 인류 산업의 미래를 크게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Basically, you can pour, iron into a mold and make pretty much whatever you want. Then you have really a world-beating technology. 쇳물을 거푸집에 부으면 같은 물건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수천 개까지 말이다. 기원전 200년이란 고대에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다.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이 기술적 혁명을 재촉했다. 바로 전쟁이다. A sad but inescapable fact of human history is that war drives technology. 새로운 무기의 등장은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냈고
천하 통일을 이루어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할 새로운 전술의 토대도 마련해냈다. 기원전 200년경의 중국. 시황제의 군인들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신무기는 바로 석궁이다. The Chinese crossbow draws back nearly 24 inches, more than 5 times that of a European crossbow. So for the same weight of bow, you get 5 times the power, 5 times the range, and 5 times the punch. 철심을 박은 화살은 거의 400m까지 번개처럼 날아갔다. In the history of mankind, this is really the first time that mass productions became so important as part of state building, empire building. 게다가 사용법도 며칠이면 익힐 수 있었고 중국 보병은 살인병기로 거듭났다. They drilled 3-man crews so that you would have one man bracing it with his feet. He would then pass it to a man standing who would load it, who would pass it to a forward man who would shoot it. By which time the man on the ground had got round to the front, and so the army could advance with this constant fusillade, this constant barrage of crossbow arrows. It really was a most aggressive mechanism for advancing an army.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품까지 규격화했기 때문이다. The crossbow is the first modular weapon system basically in history. So now you have a weapon system where I can have extra spare parts, extra strings, extra steel, extra wood. You can build it quickly. You can replace its parts very easily. You can fix it quickly. 대량 생산은 확산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야 규격화된 대량 생산 부품이 일반화된다. 미국의 총포 제조사들 덕분이었다. 그들은 1861년 스프링필드 라이플을 만들었다. 그리고 10년 뒤엔 저 유명한 콜트 45를 탄생시켰다. If I can mass produce a bunch of these things, I'm going to be able to win a lot of battles very quickly. 석궁으로 무장한 시황제의 군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6개 왕국을 휩쓸어 버렸다. 그리고 불과 9년 만에 26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하고 2,700만 명의 백성을 거느리게 된다. 다음은 중국 역사가의 기록이다. His armies devour the land like a silkworm eats a mulberry leaf. Nothing will stop them. The first emperor of China put an end to hundreds of years of states warring against one another. By unifying China, he unified what is, quote unquote, all under heaven, all creatures under heaven. And this victory symbolized the concept of the birth of China. 시황제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사상 최대의 건축물을 세운다. 아주 야심만만한 계획이었다. 만리장성을 쌓기로 한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사는 유목민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만리장성 건설은 무려 1800년간 계속됐고 그동안 100만여 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하지만 시황제는 불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신비의 샘을 찾아 나섰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만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통치 11년 만에 몸져 누운 것이다. 주치의가 불로장생약으로 처방한 수은이 황제의 뇌와 몸을 파괴하고 있었다. The first emperor's pursuit for immortality stemmed from his megalomania. He had conquered and created this vast, never-seen-before empire, and he thought he would rule forever. But he could not cheat death. 중국의 첫 황제인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과 4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시황제의 무덤 면적은 5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황제는 홀로 세상을 뜨지 않았다. 왕손을 낳지 못한 왕비들이 그와 함께 묻혔다. 수백 명의 장인도 생매장됐다. 무덤의 비밀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제를 지키기 위해 8,000명의 정예병사가 그 뒤를 따랐다. 흙으로 빚은 병마용이다. 모두 다르게 생긴 병마용을 두고 실제 사람에게 흙을 입혔다는 얘기도 있었다. 중국에서 철로 무장한 제국이 천하통일을 이루는 동안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서는 함대가 출범하고 있었다. 인류 앞에 탐험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60척의 함대를 이끄는 지도자는 모험가이자 개척자 카르타고의 왕 한노다. 한노는 항해 기록을 남긴 대표적인 탐험가다. 미지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노의 백성들은 지중해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상무역으로 명성을 떨친 페니키아인들이었다. 이들의 배 만드는 기술은 당대 최고였는데 기술의 비밀은 철이었다. What makes iron better than bronze is that it holds an edge better. If you're ever trying to work with wood, the ability to keep a sharp edge meant that you could make thin planks, you could shape beams, you could build better ships. 철기는 조선업의 혁명을 일으켰고 인류의 문명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그 혁명적인 발명품이 바로 용골이다. 용골 덕분에 배는 험난한 파도에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래로 향하는 바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지중해를 떠난 한노는 미지의 바다 대서양으로 나아갔다. 그는 식민지 주민 3만 명을 이끌고 새로운 땅과 기회를 찾고 있었다. For some of these early explorers, all they've been told is, that the world drops off. It's a step into the unknown. It's huge. 한노는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We saw at night the land covered with fire. In the middle was a high flame, higher than the others, which seemed to reach the stars. A high mountain named the Chariot of the Gods. 이것은 서아프리카 최대의 화산인 카메룬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혁명적인 글쓰기 기술이 새롭게 사용됐다. 알파벳이다. 페니키아인들은 22개의 상징과 문자를 발명했는데 이것을 결합하면 거의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다. 알파벳은 배우기도 쉬워서 누구나 쉽게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The invention of the alphabet was one of the biggest steps in the history of writing. It just simplified dramatically the way the script worked, made it so much easier for people to learn how to read and write. 오늘날의 가봉 앞바다에서 한노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There was an island full of wild men and women. They had hairy bodies. Our interpreters called them gorillae. 다윈이 등장하기 2500년 전이었다. 페니키아인들은 이미 고등 유인원을 인간의 먼 친척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고 그들의 사상도 널리 전파됐다. 레바논, 튀니지, 키프로스, 시칠리아, 그리고 이비사 섬까지 페니키아의 영향력과 함께 알파벳도 확산됐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알파벳을 이용하여 위대한 책을 남겼다. 그리고 이 책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된다. 바로 성경이다. 중동에 위치한 바빌론은 공중정원으로 널리 알려졌던 거대한 도시다. 이곳에서 신앙의 혁명이 일고 있었다. 철기 시대는 민중의 시대를 열었고 새로운 사상이 일어났고 오늘까지 인류를 지배하는 새로운 종교들이 전파됐다. 전 세계에 걸쳐 각지의 토속 신앙들은 그를 통해 전파된 새로운 종교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지금도 건재한 종교들이다.
힌두교는 인도 대부분을 장악했고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시작된 부처의 가르침은 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중국에서는 공자의 글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았고 The age of Jesus and Buddha and Confucius. This seems to be a period roughly timed with the emergence of iron technology. It's as though humankind all around the earth is reaching a level of social and political sophistication that just hadn't been there before. And they're all doing it about the same time.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알파벳을 사용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자신들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 써내려갔다.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down and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두 세대 전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유대인의 신 야훼를 섬기던 성전은 파괴됐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쓰기 시작한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What we now know as the Jewish faith starts not with Abraham, not with Moses, not really with even the Temple of Solomon. The Jewish faith begins in the Babylonian exile. 바빌론은 미래 도시였다.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국제 도시였고 다양한 신들이 공존했다. 이러한 문화의 도가니 속에서 유대인들은 혁명적인 사상을 인류 역사에 새겨 넣는다. 바로 유일신 사상, 만물을 하나의 신이 창조했다는 것이다. Rather than thinking of Yahweh as the highest amongst the gods, just one of many gods, but the God of Israel, the Jews begin to think that perhaps Yahweh is the sole God. 하지만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신이란 단어를 금기시했다. 페르시아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서 자칫하면 그들의 기록이 불길에 던져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상황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고 그는 기회를 노렸다. 스룹바벨이다. 왕자에서 포로로 전락한 그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후손이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 포로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대부분 떠나길 거부했다. 평생 바빌론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너무 위험한 여정이었다. 스룹바벨은 100가정을 설득해 길을 떠났고 바빌론을 떠난 이들의 여정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Go out from Babylon, flee from the Babylonians. Declare this with a shout of joy. Proclaim it. Send it out to the end of the earth. Say the Lord has redeemed his servant. 800km가 넘는 대장정 끝에 그들은 말로만 듣던 성지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이었다. Even if you have been banished to the most distant land under the heavens, from there the Lord your God will gather you and bring you back. 그들이 도망치면서 가지고 나온 글은 후에 구약 성서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널리 읽힌 책. 구약 성서는 지난 500년간 60억 권 정도가 만들어졌다. I definitely would call the Bible the most influential text ever written. The Bible was the first bestseller. It was the first book ever printed on the printing press. Even today, it's the bestseller.
인류는 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풍경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인간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바로 로마다. 로마의 출현과 함께 인류는 빠르게 진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살던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킨다. 한 남자의 죽음, 그리고 세계 최초의 거대 도시 로마. 도시를 건설하고 미지의 세계와 소통을 하고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연결한다. 제3편 제국시대.